부동산 주택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이재명 지사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서 주택 정책은 실거주와 투기, 투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 실거주는 보호를 하고 부동산 매매라든지 임대를 통해서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작금의 이제 대한민국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날에 이재명 지사가 서울 여의도의 한 토론회에 참석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날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다. 실거주가 된다고 하면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지난 23일 날 SNS를 통해서 또 한 번 밝힌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1주택자도 부동산 투기가 될 수가 있고요.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2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은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 여부를 기존의 주택수가 아니라 실거주 여부로 기준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시면 시청자들께서 이게 어떤 뜻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주택자도 투기자가 될 수 있고 2주택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좀 모호하기도 한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상식과 좀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주택 수가 아니라 실거주 여부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거 잘못된 것에서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23일 날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를 설명하게 나섰는데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방에 사는 A씨 같은 경우는 강남에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을 한 경우입니다. 소위 갭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은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지만 서울 강남에다가 갭 투자를 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주택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부동산 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불로소득은 환수하거나 이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사례를 들었는데요. B씨 같은 경우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근데 한 채는 본인이 도심에서 살고 있고요. 또 지방에 노부모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주말에 이용하는 별장을 이렇게 사뒀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실거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2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까지는 아닐 수 있다. 과중한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부동산 투기가 아닐 수 있다. 제재, 과세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민주당의 이 대권 출마를 선언한 이 소장파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이재명 지사의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연일 설전을 하면서 비판,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 입장대로라면 설령 2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은 문제는 이 실거주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박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박 의원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별장이든 노무모를 위한 주택이든 집을 사는 것은 실거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샀을 경우에는 투기라고 보는 것은 무슨 논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 서울에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지방에 가서 자기 근무지에서 전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가 과연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학교, 교육,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전세를 끼고 집을 도심에 서울 같은 경우에 사뒀을 경우에 이거를 투기꾼이라고 보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게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사위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까지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가 못할 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 국민들에게도 잘못하면은 투기꾼으로 몰리는 매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종부세 완화 이야기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도 이 당의 정책 방향과 지금 좀 맞춰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렇다고 됩니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주택 수가 뭐 두 채 이상이라 하더라도 뭐 실거주 요건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종부세가 완화되는 효과가 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남에 설령 고가 아파트라 하더라도 1주택자고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게 어느 정도 보유세를, 종부세를 완화시켜줘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도 결국 당 입장과 비슷하게 종부세 완화에 찬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이 가능한 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적 조세 저항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도 개편, 부동산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개편 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지사의 이런 행보는 부동산,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 발 물러서서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실거주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 내지는 부동산 투기를 결정짓는다. 바람직한 방향이 합리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란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 실거주를 보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여부를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게 현실화될 것인가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